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베이징 대위하고 특전사와 한국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전사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군대가 더욱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씨,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아, 군 생활했던 추억도 얘기하고 한국 군대의 강함을 또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강철부대 방송 이후에 이 국민들이 이 특수부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특수부대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특전사의 모태가 된 부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바로 그 부대가 켈러 부대라고 그러는데, 켈러 부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야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대가 필요했는데 그때 특전사의 전신은 켈러 부대가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그 8미도 등대를 그 북한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군의 클라크 데이가 지휘하고 한국군은 그 연정 해군소령과 개인주 육군 대령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 8미도에 상륙을 해서 북한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던 8미도 등대를 뺏었죠. 네, 뺏어서 맞습니다. 이제 그 등대를 밝혀줘가지고 무사히 상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상륙전을 직접 메가더 원수가 그 기하면서 지휘를 했어요. 그 침투를 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투 훈련을 많이 받으셨죠. 해상 침투 훈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8미터 같은 조그만 그 섬을 침투해서 그 시설물을 확보할 때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나요? 일단은 북한이 그 인천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한국군이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거기 좀 굶주려 있던 주민들에게 좀 쌀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같이 작전할 수 있게 협력을 구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도 제압해야 되고 네. 주민들에게 또 정보를 또 캐치돼야 되고 그분들 안심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특전사의 임무는 대단하네요. 6.25 전쟁 3년 동안에 그 켈러 부대원들이 약 3만 2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6.25 전쟁 3년 동안에 약 4,400차례나 그 적진에 투입돼서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켈러 부대 정말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 중에 이제 다수가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이 이 작전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무슨 보상이라든가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번과 계급이 없으니까 그 군인이 아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군인이 아니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6.25 전쟁 중에 작전을 많이 하셔서 국가에 공을 많이 세우신 이 켈러 부대원들 중에 그 군번과 계급이 없는 분들을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해서 찾으셔서 용산으로 초대를 하셔서 감사장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감격하고 아주 감사해서 우셨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존경하는 그런 임무를 하셨는데 그래서 켈러 부대원들 선배님 집에 특전사 부대원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감명 깊게 얻으시고 저희 특전사 부대원의 집에 떠나가고 나서도 계속 우시면서 저희 경례를 화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아주 그 우리 전사의 길이 남을 특수부대 전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백골병단인데 1951년 1월 그 민간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백골병단에 약 700명으로 조직된 부대인데 그 백골병단 단장은 초대 주월 사령관 하신 최명신 장군이 이제 단장으로 임명이 되셨죠. 그때 중령이셨어요. 그래서 전원 700명이 이제 인민군 군복으로 갈아입고
인민군 계급장을 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전투를 했죠. 근데 그 적진이 어디냐면 인민군 총특수사령부예요. 인민군 특수부대 총사령관 기론팔 중장과 그 부대 참모장 강칠성 대좌 등 장교 13명을 생포해가지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그 특수부대 총사령관을 생포하고 참모장을 생포했다는 것. 군대 생활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사령관하고 참모장이 생포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투력이 아예 저희가 무력화시킨 거죠. 그 부대가 아니라 뭐 없어진 거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68년에 북한의 공작원들이 31명이 저희 청와대를 급습해서 박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고 저희가 하지만 청와대 근처에서 다 경멸을 해서 그 뒤로 특전사가 더 확대되고 또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특수공작부대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특수부대를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2년 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특수전사령부가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이제 발족이 되는 거죠. 네. 그 특전사가 그 특수 임무 중에 그 북한의 수령 김정은이 그 참수하는 특수 임무 맡은 그 부대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대북 참수 작전입니다. 한미 연합 특수작전 티크나이프는 특수전 항공기 고스 라이더로 적 지대공 미사일을 이렇게 위협을 제거한 뒤에 적 특수부대를 투입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특전사가 그 명령을 받으시면 김정은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나요? 네, 저희 특전사는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싸우더라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그 한미 특전사가 연합해서 합동 훈련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한미 연합 훈련이 중단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다시 연합 훈련이 재개되면서 각종 신무기나 이렇게 장비나 체계들을 맞춰봄으로써 정말 작전을 바로 투입할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막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겨울에 침투하게 된다면 북한은 춥잖아요.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그 영하 3, 40도 그 추운 그 동절기에는 어떻게 침투하고 또 침투에 들어가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되더라도 설안지 극복 훈련을 통해서 스킬을 통해서 산악을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입수해서 이렇게 자기의 체온을 이렇게 유지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잃지 않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참수부대라고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참수부대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떻게 침투에 들어가서 그 김정은이를 어떻게 제거하거나 생포해 올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육군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흑표부대를 참수부대로 개편을 했습니다. 김정은 참수부대라서 김정은이 굉장히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김정은이가 빵카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빵카를 어떻게 파괴하고 들어가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한미 연합훈련에 저희가 사용하는 고스 라이더 안에 열 압력 탄두가 있어서 지하 벙커가 있더라도 그걸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화력이 됩니다. 배정 씨는 전역하신 지가 한 1년 되셨죠? 네, 1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전역하셨네요. 네, 요즘 특전사는 첨단 새로운 특수 장비를 많이 사용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요. 저 사진 속에 보이는 장비가 4안 야간 투시형인데 가격이 무려 4천만 원이고 빌라덴 제거 작전에서 사용했던 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에
4천만 원이라고요. 네. 투시경이 그렇죠. 아주 특수하게 생겼네요. 엄청나게 또 고가이네. 그러면 10명이 사용한다 그러면 4억 원어치 되겠네요. 그렇네요. 그 투시경 값만 100명이 사용한다면은 40억 아, 그렇게 되네요. 네. 그 고가의 야간 투시경 4천만 원짜리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잡으러 이제 침수해 들어갔다 이겁니다. 네.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밤이 돼서 그 도망가면은 이 투시경으로 다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빌라덴 잡을 때도 이걸 썼으니까 분명히 김정은 잡을 때도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전사가 이제는 거의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강한 군대가 되었네요. 네, 그렇죠. 미군도 정말 강하지만 저희 특전사는 정말 강한 더 정신력과 개인 체력 그래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군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미군 특전사하고 전투가 붙었다면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근데 미군이랑 싸울 일이 저희가 만약에 싸우면 안 되면 모의 전투라든가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겨야죠. 전쟁은 승리하려고 있는 거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강철 부대 프로그램에서 미군 네이비시라고 델타 포스 부대를 만나셨죠. 그 부대들을 만나신 후 느낀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개인 전투력으로 봤을 때는 저희 한국군이 사격이나 뭐 정신력이나 그다음에 체력 같은 경우에는 앞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서 미군의 장점은 이제 실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을 저희가 좀 더 보고 배운다면은 충분히 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군은 항상 전투하는 부대나 마찬가지죠. 사실 뭐 여기저기 파견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군보다 좀 경험이 실전 경험이 부족하죠. 근데 지금의 그 우리 특전사는 정말 현대식 첨단 장비로 무장이 돼 있고 교육 훈련도 엄청나게 강하게 빡세게 훈련을 받았고 우리 그 모든 그 대한민국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향상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6위 강군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6위라고보다는 4위, 3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배희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K-팝, K-한류 시대잖아요. 저희 국방도 K-국방 또 K-아미가 지금 될 만큼 지금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무기도 지금 그 유럽에서 그 독일제, 프랑스제 무기보다 우리 한국제 탱크를 달라, 네. 한국제 자주포를 달라, 네. 한국제 미사일을 달라. 그래서 이제 전투기가 또 KF-21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K방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군 장군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 KF-21 전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아마 그 훈련 받으실 때 공수할 때 그 네. 수송기가 미제 수송기죠. 그렇죠. 네. 근데 먼저 730. 미제 수송기에서 태워서 이제 네. 낙하시키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서 앞으로는 한국 방위산업이 만든 한국 수송기로 낙하 훈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저도 기대해 봅니다. 이 특전사가 더욱더 강해지고 또 특전사뿐만 아니라 우리 육해 공군 모두가 해병대까지 강해져서 진짜 사나이 군가에 나오는 내용대로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점을 이룬다. 네. 이런 대한민국 군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배희정 씨 앞으로 우리 군대가 더욱더 강해지고 세계 어디 내놔도 무적의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인은 특전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국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를 이렇게 어떤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자긍심도 생기고 전투력도 강해지고 그런 저희 군인을 믿고 바라봐 주시는 그 따뜻한 시선과
또 냉철한 뭐 지적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맞는 여건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특히 그 군인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말씀에 아주 적극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 배희정 씨하고 특전사와 또 한국 군대가 나갈 길에 대해서 역사를 고찰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군대 파이팅! 파이팅!